탈모의 흔한 원인은 유전이 맞아요. 근데 모든 유전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탈모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유전적 탈모가 있는 사람도 생활 습관을 잘하게 되면은 탈모의 정도를 훨씬 줄이거나 탈모가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샴푸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과연 탈모를 개선할 수 있을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탈모를 개선하기 위한 샴푸 방법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제일 쉬운 건 일단 한 2분에서 3분 정도 손가락을 세워서 두피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탈모 20년차 성형외과 의사 김진호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탈모 인구가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요, 나이 퍼센테이지랑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대 때 20%, 30대 때 30%, 40대 때 40%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탈모는 심각한 탈모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머리숱이 줄고 있다, 머리가 좀 빠진다 하는 분들을 포함한 수치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목할 것은 여성 탈모도 많이 늘고 있어요. 남성만큼 많지는 않지만 여성 탈모는 그거보다 적은 대신에 이제 갱년기 이후 한 40대 50대가 되면서부터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탈모는 여성에서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탈모의 흔한 원인은 유전이 맞아요.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딴 사람보다 탈모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근데 모든 유전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탈모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 탈모를 유발을 좀 억제할 수가 있어요. 탈모가 발현되지 않게 한다던가 탈모가 생겼을 때 정도를 덜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유전적 탈모가 있는 사람도 생활 습관을 잘하게 되면은 탈모의 정도를 훨씬 줄이거나 탈모가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머리가 빠지는 거죠. 생활하고 있을 때도 머리카락이 빠지거든요. 빠지지만 쉽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샴푸를 하거나 드라이를 할 때 많이 보이니까요. 그게 가장 쉽게 우리가 탈모를 느끼는 건데, 이 정도까지 가기 전에도 머리가 빠지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된 후에 느낄 수 있거든요. 제일 쉽게 우리가 느끼는 거는 헤어스타일이 옛날처럼 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머리의 볼륨감이 좀 줄어드는 거죠. 머리가 자꾸 가라앉아요. 스타일링 할 때 더 신경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제일 먼저 느끼는 증상이고, 그 다음에 빛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두피가 자꾸 잘 비쳐 보이는 증상, 탈모 초기에 느껴질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탈모를 부르는 샴푸 습관 중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두피를 긁으면서 감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씻을 때 손톱으로 얼굴을 긁지 않죠. 두피도 똑같은 피부예요. 손톱으로 머리를 긁는 행위는 두피에 미세하게 상처가 나고요, 상처가 난다는 건 피부 장벽이 해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균이 침투하기가 좋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염증들이 생기는데, 심각한 염증이 생기지 않더라도 미세 염증들이 생기면 탈모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건 손톱을 이용해서 두피를 긁으면서 샴푸하시는 것, 그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피해야 될 거 한 가지 더는 머리카락만 감는 거예요. 두피를 감지 않고. 두피를 닦아내야 되거든요. 두피를 감지 않고 머리카락만 감고 물로 헹구고 끝내면 두피가 하나도 안 닦였어요. 손가락 끝을 세우시고 두피 마사지 하듯이 그 헬멧을 닦아준다는 기분으로 머리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두피를 문질러 주면서 닦아내시는 거를 하셔야 돼요. 머리를 감을 때 이제 브러쉬 같은 거를 쓰기도 하는데요, 뾰족한 거는 좋지 않아요. 머리카락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두피를 긁어내는 행동에 있어서는 뾰족한 빗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뾰족한 거 썼을 때는 지나가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반복해서 긁어주시면 두피 좋지 않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를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근데 드라이를 쓸 때 두피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피부에는 보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피부가 건강하거든요. 드라이를 너무 두피를 뜨겁게 하거나 아니면 바싹 말리면 이 수분 장벽이 깨져요. 그러면 두피 건강을 해치게 되겠죠.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미지근한 바람 혹은 찬바람이 좋고, 더운 바람으로 할 때는 조금 드라이어를 떨어뜨려서 쓰세요. 여자분들 머리 길 경우에는 머리카락부터 말리시고요, 남자분들은 머리가 짧으니까 겨냥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머리카락을 먼저 말린다고 생각하고, 두피에는 가급적 바람이 직접적으로 많이 안 쐬지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두피에 닿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짧은 시간만,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라이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건으로 최대한 많이 물기를 제거한 후에 드라이어를 비스듬하게 직접 두피를 향하지 않게 머리카락 쪽을 향해서 드라이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귀찮아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들은 오히려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머리카락이 긴 상태에서 습한 상태에서 두고 자면 문제가 뭐냐면 두피에 세균이 증식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정도의 습기여야 되는데 두피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균 중에 하나가 곰팡이 균이에요. 증식을 하게 되면 두피염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의 두피염으로 오시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 잘 말리고 주무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이 질문 드렸을 때 의외로 잘 안 말리고 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말리고 주무시는 건 안 됩니다. 말리셔야 돼요. 두피에는 어느 정도 수분을 남기되 머리카락은 잘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샴푸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과연 탈모를 개선할 수 있을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피와 탈모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부도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여드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울긋불긋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염증이 있진 않더라도 두피에 이제 미세 염증이 있으면 좀 붉은기도 띄고 혈관도 확장돼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미세 염증이 탈모를 악화시킨다, 탈모를 일으킨다 하고 있는 연구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염증은 두피를 잘 닦아주는 것, 샴푸를 잘하는 것으로 탈모를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탈모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모를 개선하기 위한 샴푸 방법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제일 쉬운 건 일단 잘 헹궈내는 겁니다. 헹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도 머리카락에는 헹굼을 잘 하시는데 두피를 잘 헹구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긴 머리만 물로 헹궈내시고 머리 안쪽까지 헹궈내는 걸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피를 헹구는 시간을 1분 이상 두시는 걸 추천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머리를 감는 분들은 급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그렇게 느긋하게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샴푸를 하시고 헹굼의 시간을 한 1분 이상 꼭 가져서 두피를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물로 헹구는 시간을 1분 이상 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머리를 감을 때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세수를 할 때 아주 뜨거운 물로 하거나 아주 차가운 물로 잘 하진 않잖아요. 두피의 감각은 얼굴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찬물로 하는 경우보다 이제 뜨거운 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뜨거운 물로 했을 때 문제는 너무 뜨거운 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미세하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두피에 어쨌든 손상을 주는 행동이고, 머리를 감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한다의 느낌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한 물은 굳이 온도로 얘기하자면 32도에서 40도 정도 사이일 것 같아요. 근데 찬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 될 것까지는 없는데 뜨거운 물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너무 뜨거운 물로 샴푸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머리 감는 횟수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최근에 만나보는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틀에 한 번 감는 분도 있었고 3일에 한 번 감는 분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감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감으면 많이 빠져서,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덜 감는 게 두피에 좋다라고 해서 안 감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닦아내셔야 돼요. 잘 닦아내시는 게 위생상 좋고 두피에 염증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가 건조한 분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은 특히 탈모가 있는 분들은 지성인 경우가 많아요. 지성인 분들은 하루에 2번도 괜찮습니다.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세수를 2번, 3번 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약간의 기름이 있는 게 피부 장벽을 코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해주고 수분도 두피 내에서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약간의 지성이 있는 거는 좋은 건데, 그게 너무 많이 되면은 노폐물도 배출되는데 우리가 방해가 돼서 여드름 같이도 나고요. 지성이 심한 분은 하루에 2번도 괜찮다. 오후가 됐을 때 머리가 심하게 이제 뭉쳐 있거나, 소위 말해서 떡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머리가 떡지거나 혹은 두피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분은 2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번 추천드립니다. 두피 마사지가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미세하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두피 마사지를 열심히 해서 머리카락이 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죠.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건 혈류를 좀 증가시켜 주기는 해요. 증가하는 혈류의 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두피의 근육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탈모 치료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모발 건강이라든가 모발에 보내는 영양분 같은 거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두피 마사지에 너무 심취해서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한다던가 하는 거는 디스크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마사지만 받는 꼴이에요. 두피 마사지만으로 탈모를 치료하려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피 마사지는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 손가락을 세워서, 두피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특히 양쪽 관자놀이 쪽에 근육이 많고 얇은 힘줄로 되어 있는 게 위쪽입니다. 그래서 옆쪽하고 뒤쪽 위주로 손가락 끝으로 전체 두피를 측두부, 관자놀이 쪽까지 2, 3분 정도 한다고 하면 80% 정도 시간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이상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초 정도를 정수리 쪽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귀 뒤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인데 이 뒤쪽 정중앙에서부터 한 5cm 정도 되는 영역에 신경이 지나가고 바깥쪽에 근육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을 풀어주시면 좀 시원함을 느끼실 거예요. 놓치는 자리 없이 약간 원을 그리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피를 충분히 불리고 샴푸를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두피를 불리는 거는 노폐물이 쉽게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를 너무 짧은 시간 하는 것보다는 특히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샴푸를 좀 올려놓고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헹궈낼 때 노폐물들이 훨씬 많이 붙어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렇게 두피와 머리카락을 닦고 나서 양치하셔라. 그 다음에 헹궈내면 그게 제일 좋은 습관일 것 같아요. 샴푸가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두피에 올려놓지 않으려고 아예 닿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근데 샴푸에 들어있는 좀 자극적인 성분들이 있거든요.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닦이게 만든 물질이에요. 물하고 기름하고 잘 섞이게 만들어서 닦여 나가게 만들어준 되게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근데 자극적인 성분들은 너무 두피에 오래 놓으면은 이제 피부 장벽이 조금 상해요. 그럴 경우에는 맞는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샴푸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조정돼서 나왔어요. 대부분. 그래서 약산성의 계면활성제 중에서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은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샴푸는 오래 올려놓으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특히 제가 권해드린 양치하는 2-3분 정도 올려놓으시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쓰시고요. 근데 과거에 나왔던 샴푸 그리고 또 SLS, SLES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샴푸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은 농도에 따라 좀 틀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이 굉장히 저농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새 나온 샴푸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 성분들을 피해서 있는 샴푸를 써주시고 충분히 두피를 세척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맥주 효모 샴푸가 효과가 있냐고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맥주 효모 자체는 이제 먹는 영양제로서는 모발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샴푸가 피부 장벽을 통과해서 흡수되는 양이 되게 적어요. 맥주 효모 자체가 굉장히 미량이 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샴푸는 매일 하잖아요. 매일 하면서 미량이 계속해서 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를 기왕에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한번 써보시고 향도 좋고 그 다음에 세척도 잘 되면서 좋은 성분도 들어있으면 피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향도 별로고 세척도 잘 안 되는데 이건 맥주 효모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탈모라서 쓸 거야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많이 찾는 게 이제 쿨 샴푸라는 거잖아요. 여름이 아니더라도 탈모 샴푸에 대부분 이 쿨 샴푸에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감고 나면 약간 화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두피가 되게 시원하죠. 미용실 가면은 여름에 많이 해주더라고요. 멘톨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멘톨이라는 게 약간 두피에 화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탈모 샴푸 자체에도 멘톨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멘톨 자체가 어떤 탈모를 개선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두피에 해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느낌이 좋으시면 쿨 샴푸 여름에 쓰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몸에 좋은 거를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수면 잘해라, 가벼운 운동해라, 소식 채식 많이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은 뻔한 얘기거든요. 머리카락은 몸에 붙어있는 부속기관이에요. 몸이 좋으면 머리도 따라서 좋아지고요. 몸이 나빠지면은 머리카락도 따라서 나빠집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탈모가 잘 되거든요.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행동을 하시면 머리카락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만 좋은 제품을 쓸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몸에 잘하면 머리카락도 따라서 좋아집니다.